자, 이카보그. 계속 보드래요. 그래, 이카보그. 9번째, 양치기의 사연. 폐하. 프레드 왕이 막 왕좌에서 일어섰을 때 헤링본이 다급하게 다가오며 말했다. 습지대의 양치기가 단원을 하러 왔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돌려보낼까요? 습지대라고? 스피드로스가 향기나는 손수건을 코 밑에 대고 흔들며 말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폐하? 왕은 아련하는데 감히 늦다니 예의가 아니지요. 플래푼이 거들었다. 프레드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야. 가난한 자가 이 먼 곳까지 왔다면 만나줘야지. 들어보내요, 해링본. 수석고문은 사려깊고 자상하게 변한 왕의 태도에 또다시 기뻐하며 서둘러 두 짝 문으로 가서 위병들에게 양치기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왕이 왕좌에 앉자 스피틀로어스와 플래툰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풍파에 시달려 거칠고 지저분한 데다가 수염은 제멋대로 헝클어지고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 옷을 걸친 노인이 붉은색의 긴 양탄자 위를 허위허위 걸어 왕자로 향했다. 왕의 앞에 이르자 노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재빨리 모자를 벗었다. 그러곤 다른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혀 인사하던 곳에서 풀썩 무릎을 꿇었다. 폐하! 노인이 시근시근거리며 말했다. 폐하! 히피드러스가 나지막한 양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자 플래푼이 턱을 가늘게 떨며 소리 없이 웃었다. 양치기가 말했다. 폐하! 소인은 폐하를 아련하기 위해 꼬박 닷새 동안 달려왔습니다요. 고된 여정이었지요. 가끔 건초 수레를 얻어 타기도 했지만 그럴 수 없을 땐 걸어오느라 장화에 온통 구멍이. 빨리 좀 하지. 스피드러스가 여전히 손수건에 긴 코를 묻은 채 중얼거렸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내내 줄곧 늙은 배치를 생각했지요. 소인이 궁전에 닿을 수 있다 해도 폐하께서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생각하느라. 늙은 배치가 뭔가? 왕은 누덕누덕 기운 양치기의 바지를 보며 물었다. 소인의 늙은 개입니다요, 폐하.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요. 대꾸하는 양치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프레드 왕은 허리띠에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양치기요. 그럼 이 금화를 줄 테니 가서 아닙니다요, 폐하. 황성하지만 금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요. 다른 개를 구하려 치면 소인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만 어떤 개도 늙은 패치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요. 양치기는 소매로 콧물을 훔쳤다. 그 모습에 스피틀워스는 몸소리를 쳤다. 그렇다면 왜 나를 찾아왔는가? 프레드 왕은 최대한 자상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다. 패치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요. 프레드 왕은 벽난도 위에 벽난도에 있는 황금빛 시계를 보았다. 우리도 정말 듣고 싶지만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이라. 패치는 이카보그에게 잡혀먹었습니다요, 폐하. 양치기의 말에 모두들 말문이 막혔다. 이윽고 스피틀워스와 플래푼이 웃음을 터뜨렸다. 양치기의 눈에 있던 눈물이 붉은 낭탄대로 떨어져 반짝거렸다. 여러 밤에서부터 슈비에 이를 때까지 소인이 폐하를 뵈러 가는 이유를 설명하면 다들 그렇게 웃었습지요.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저더러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요. 하지만 소인은 두 눈으로 똑똑히 그 괴물을 보았고 가엾은 배치도 잡아먹히기 전에 분명히 보았습니다요. 프레드 왕은 자신도 두 기적처럼 웃어젖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점심 식사 생각이 간절한 탓에 이 늙은 양치기를 한시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는 이기적이고 허영투성이의 무자비한 왕이라고 속삭이는 지긋지긋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알겠다. 어떻게 될 일인지 얘기해보겠나? 프레드 왕이 양치기에 말했다. 그러자 스피틀워스와 플래프는 즉각 웃음을 그쳤다. 양치기는 한 번 더 소매를 코로 훔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게 말입니다요, 폐하. 해질녘 안개가 자욱할 때 패치와 소인이 늪의 언저리를 돌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요. 그런데 패치가 늪지 티즈를 발견한 겁니다요. 뭘 발견했다고? 프레드 왕이 물었습니다. 늪지 티즐 말입니다. 폐하. 늪지에 치즈가 있어요? 티즐.
나도 뭔지 몰라. 치즈. 생쥐처럼 생겼는데 털이 없는 늪지동물입니다요. 꼬리가 좀 거슬려서 그렇지 파이를 만들어 먹어도 그리 나쁘지 않습죠. 그 말에 블레프는 사색이 되었다. 양치기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쨌든 배치 녀석이 그 늪지 티즈를 보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요. 소인이 목이 터져라 녀석을 불렀지만 정신없이 쫓아가느라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요. 그러다가 꽥 하는 소리가 들렸습죠. 소인은 패치 무슨 일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패치는 돌아오지 않았습죠. 그때 안개 속에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양치기는 목소리를 낮췄다. 덩치가 커다랗고 눈은 등불 같은 데다가 입은 폐하의 왕자만큼 넓은 괴물이 소인을 보며 사악하게 빛나는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 순간 소인은 늙은 패치를 버리고 집으로 중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폐하를 뵙기 위해 집을 나섰습지요. 이카보그가 소인의 개를 잡아먹었습니다. 폐하, 그놈을 벌 주고 싶습니다요. 왕은 잠시 양치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섰다. 양치기여, 우리가 오늘 당장 북쪽으로 떠나 이카보고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하겠노라. 그 괴물의 흔적이라도 발견하는 데에는 그놈이 사는 동굴을 추적해 백성의 개를 잡아먹은 그 괘씸한 행태를 벌하겠노라. 내가 그만 몇 입을 줄 테니 그만 건초 수레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뒤 왕은 스피틀워스와 플래툰을 돌아보며 말했다. 경들이여, 당장 승마복으로 갈아입고 마법관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새로운 사냥이 기다리고 있다. 밥 안 먹어? 점심 몰라. 자, 다음 장 밥은 10장. 먹고 가야지. 프레드 왕의 원정. 프레드 왕은 뿌듯한 마음으로 성큼성큼 아련시를 나섰다. 이제 그 누가 그를 이기적이고 허영투성이의 무자비한 왕이라고 하겠는가. 고작 그 냄새나는 미천한 양치기 노인과 쓸모없는 늙은 잡종견을 위해 겁없는 프레드 왕이 친히 이카보그를 잡으러 간다는데, 물론 이카보그 따위는 없을 테지만 왕이 직접 왕국의 반대편 끝까지 말을 타고 와서 그것을 증명한다면 얼마나 고귀하고 훌륭한 일이겠는가. 그는 점심도 있고 서둘러 침실로 올라가 시종에게 그 우물한 검은색 옷을 벗기고 전투복을 입혀달라고 소리쳤다. 전투복은 지금껏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었다. 새빨간색의 짧은 제복 윗도리에는 금색 단추와 보라색 띠, 그저 왕이라는 이유로 수여된 수많은 훈장들이 달려있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전투복이 어찌나 잘 어울리든지 매일 입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종이 그의 황금빛 곱슬머리에 깃털 장식이 달린 투구를 씌워주자 프레드는 자신이 그런 옷차림으로 가장 아끼는 우유빛깔 군마를 타고 긴 창으로 뱀 같은 괴물을 찌르는 광경이 초상화로 그려지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야말로 겁없는 왕 프레드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는 오히려 이카보드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편 수석 고문은 왕이 전국 순회를 떠날 예정이니 모두가 환송을 준비하라는 전가를 성안 전역에 돌렸다. 하지만 왕이 어리석게 보일까봐 이카보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켄컵이라는 하인이 왕의 이상한 계획에 대해 속닥거리는 두 고문의 대화를 엿들었다. 켄컵이는 부엌 일을 거두는 하녀에게 득달같이 이 소식을 전했고, 이 하녀가 부엌 전체에 소문을 뻗뜨렸는데 때마침 바론스타운에서 온 소세지 판매장이 요리사와 뒷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왕의 일행이 길을 떠날 준비를 끝마쳤을 무렵 왕이 이카보그를 잡으러 북쪽으로 간다는 소문은 이미 성안 곳곳에 퍼졌고 성문 밖에서도 서서히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농담이지? 슈필 사람들은 왕을 환송하러 거리로 쏟아 나오며 서로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이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왕이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단순한 장난은 아닐 거라고 속닥거렸다. 대체 어떤 왕이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왕국의 북쪽으로 향한단 말인가. 걱정하는 이들은 왕만 알고 자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물었다. 에슬란드 아가씨도 다른 귀부인과 함께 발코니로 나와 군인들이 모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쯤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한 가지를 털어놓을까 한다. 사실 에슬란드 아가씨는 설사 왕이 구원을 했다고 해도 절대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남몰래 구펠로 부간이라는 사내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이 사내는 지금 저 아래 안뜰에서 절친한 친구인 비미시 대장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줍음이 많은 에슬란다 아가씨는 구펠로 부관에게 한 번도 말을 건네지 못한 탓에 부펠로 부관은 궁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오늘이라고? 너 조용히야? 심각해. 너는? 오마이갓. 지금은 세상을 떠난 구펠로의 부모님은 둘 다 목숨이 닿을까지 커스버그에서 치즈를 만들며 생계를 꾸렸다. 구펠로는 영리하고 용감했지만 그 시대에는 치즈 만드는 사람의 아들은 지체 높은 여인과 혼인할 수 없다고 여겨졌다. 한편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전투부대가 떠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두 평소보다 일찍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왔다. 당연히 제빵사인 비미씨 부인도 버트가 좋은 자리에서 아버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서둘러 아들을 데리고 왔다. 마침내 궁전 문들이 열리고 기마대가 나타나자 버트와 비미씨 부인은 목청껏 환호성을 질렀다. 오랫동안 아무도 전투복을 구경하지 못한 터였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너무도 멋진 광경이었다. 금단추와 은제 칼, 반짝이는 나팔수들의 트럼펫 위에서 햇살이 춤추었고 궁전 발코니에서는 작별 인사를 하는 궁중 귀부인들의 손수건들이 비둘기처럼 나풀거렸다. 행렬의 선두에선 프레드 왕이 우유처럼 새하얀 군마를 타고 새빨간 곶비를 잡은 채 군중에게 손을 흔들었다. 스피트로스가 비쩍 마른 누런 말을 타고 따분한 얼굴로 그의 뒤를 따랐고 뒤이어 점심을 걸러 잔뜩 성이 난 플래푼이 거대한 젓갈색 말을 타고 나왔다. 왕과 두 귀족에 이어 근위대가 보였다. 모두 검은색과 회색 얼룩말을 탔지만 비미시 대왕은 짙은 회색의 종말을 타고 있었다. 너무나 멋진 남편의 모습에 비미시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행운을 빌어요 아빠. 버트가 소리치자 비미시 대장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환호하는 성한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어주며 언덕을 내려가던 기마 행렬이 성 밖에 슈빌로 이어지는 성문에 이르렀다. 도브테일의 집은 인파에 가려져 있었다. 도브테일 씨와 데이지도 정원에 나와 있었지만 근위대의 투구에 꽂힌 깃터들만 보일 뿐이었다. 데이지는 군인들에게 딱히 흥미가 일지 않았다. 버트와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였다. 사실 그날 오전 쉬는 시간에 버트는 드레스가 아닌 작업복을 입고 다닌다며 데이지를 놀려대는 로더릭 로치와 어울려 놀았다. 때문에 데이지는 환호소리와 말들의 소리를 듣고도 전혀 흥이 나지 않았다. 아빠, 이카보가 정말 있는 건 아니죠? 데이지가 물었다. 도브테일지는 자신의 목공소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 데이지, 이카보는 없어. 하지만 왕이 이카보그의 존재를 믿고 싶다면 그러라고 해. 습지대까지 가서 누군가를 해칠 일은 없을 테니까. 이는 아무리 분별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끔찍한 위험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이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또 나오겠지.